아이 저런 장사치는 안 돼야지 라고 하는 변호사님도 몇 분 계셨습니다. 물론 알아요. 정말 돈만 밝히고 일 제대로 안 해주고 내 것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나쁜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정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들은 압니다. 10년 전에는 법률 서비스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법률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좀 자연스럽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시대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겁니다. 변호사를 위한 변명 시간 그 두 번째 이야기. 장사꾼 변호사, 싸가지 없는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주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좋은 변호사, 제대로 된 변호사는 어디 처박혀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생각을 그냥 늘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과는 다르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온전히 박혜원 변호사 개인의 변명 시간이고요. 변호사 업계를 위한 변명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 업계에 대한 쓴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제대로 된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을까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제 생각과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실망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유형들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장사꾼 변호사. 두 번째, 정말 싸가지 없는 변호사.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변호사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장사꾼 같은 변호사, 정말 싸가지 정말 없는 변호사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그분들을 위한 변명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변호사님을 만날 때요. 이 장사꾼 변호사, 이 싸가지 없는 변호사, 이 변호사들만 생각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거나 변호사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받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큰 손해를 보시거나 정말 큰일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생각을 좀 바꾸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갖는 변호사도 있구나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사꾼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변호사 업계를 보면은 제 기억으로 한 5년 전부터였는데요. 정말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치고 나가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몇 개의 로펌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우리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몇 번 만나봤는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잘하고 있지? 저런 장사치는 안 돼야지 라고 하는 변호사님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던 변호사님들도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 나는 왜 안 될까?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마음 먹었던 접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다 뒤져보시면은 변호사 딱 치거나 아니면 법률 용어 딱 치면은 수많은 변호사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쫙 광고에 나오죠. 저도 광고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장사꾼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로스쿨 제도로 사법개혁을 진행을 하면서요. 목표 자체가 소위 말하는 장사꾼 변호사를 키우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장사꾼이라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사법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가 돼야 된다는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10년 이전에 변호사님들은 어땠냐면요. 변호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학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르신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사건들을 진행을 많이 했어요. 다 사무장들이 했죠. 변호사 숫자가 원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연수원 수료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개업하시겠다는 형들이 각 반마다 몇 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끼리는 다 알았어요. 사반에는 몇 명 개업한다더라. 그 형은 어디 가서 한다더라. 왜냐면 1000명이 그때 나왔었지만 한 군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산에 누가 개업한다더라. 그래? 그럼 나는 거기 개업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끼리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변호사들끼리 경쟁을 꺼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관행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 있다, 변호사 한 명 있다 그러면 다른 변호사님께서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저 또한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관행들이 남아있어요. 경쟁을 꺼리는 거죠, 변호사들끼리. 그리고 왠지 모르게 변호사들은 선비로 남아있어야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변호사부터 하고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런 변호사들을 선호했습니다. 그 선비가 아니면 정말 인권 변호사, 투쟁하는 변호사, 장사,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의감에 불타는 변호사들을 그런 허상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건전한 경쟁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조차도 장사꾼 쓰레기로 보여버리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정말 돈만 밝히고 일 제대로 안 해주고 내 것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나쁜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정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들은 압니다. 그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경쟁을 하고 있는,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홍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변호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건들의 분류가 이렇게 됩니다. 당장 돈이 되는 사건, 당장 사건이 되는 사건에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는 변호사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딱 압니다. 딱 알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할 때는 보다 더 친절할 거고요. 보다 더 꼼꼼하게 할 거고요. 시간도 좀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전의 상황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래요. 그 전에는요, 변호사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장님들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가 없으니까요. 변호사들끼리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사건들이 들어오고요. 뭐 1,000만 원짜리 사건 서너 개만 하더라도 한 2, 3천씩 가져가면서 그냥 펑펑 쓰면서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오신 분께서 그 명문대를 입학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 하나도 안 읽으면 10년 뒤에는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것처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안 하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0년 전에는 법률 서비스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법률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좀 자연스러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 갖다 비난하실 게 아니고요, 그 변호사님들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취합을 하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변호사님들, 좋은 변호사님들을 많이 찾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불친절하고 싸가지 없는 변호사님들. 그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들의 상담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게 사건이 되는 사건, 그리고 안 되는 사건들이 딱 분명히 나옵니다.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시간을 안 쓰는 것들도 효율적인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요, 변호사의 시간은 업무 중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저의 시간을 구매하신 저의 고객들의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식 전달 정도에 불과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끊어내고 상담을 중단하거나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변명입니다.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고 제가 재밌어하는 영역은 뭐냐면, 만약에 사건이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또 한 번 만약에 이렇다면, 또 한 번 만약에 이렇다면 큰 문제가 생겨버릴 우려가 있는 상담 내용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건이라고 딱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좋은 변호사, 우리끼리 했을 때 저 변호사 정말 잘하는데 라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일까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계세요. 나 이분한테 되게 뭘 맡기고 싶다. 그 변호사님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제 3의 영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잘 캐치하시는 분들. 제가 막 혼란스럽고 막 중구난방이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천천히 들어보시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신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잡아주는 변호사님들, 그런 변호사님들이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변호사님들께서는 홍보나 마케팅 쪽에
제로 상태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는 이거예요. 좋은 변호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변호사를 좀 만들어주세요. 어떤 거냐면요. 변호사 업계라든지 변호사들에 대해 갖고 조금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영역. 예를 들어가지고 장의사 업계가 한때 뭐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퍼져 있었죠. 개인 뭐 무슨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자본과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몇 개의 상조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영세하고 정말 좋은 장의사 분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밑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직업을 찾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업계도. 변호사 업계도 지금과 같이 그냥 순전히 자본의 논리로만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린다 그러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변호사님들 접할 기회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제 잡생각입니다. 평소에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도 해주시고요. 많은 변호사님들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평소에 변호사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을 표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좀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주변 분들하고도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조금 속이 시원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이 지루하시고 전망 혼자 지금 뭔 헛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뭐 제 재미삼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많이 응원해 주신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 이런 컨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이고요. 당신 또한 제 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